박진영의 마키아벨리 100회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좀 더 크게 하셔야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사실 네. 한 10회 하다가 잘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좀 어렵게 시작했거든. 내용도 쉽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남들이 그렇죠. 좀 재미도 없다, 지루하다 이런 좀 평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품격이다. 박진영한테 너무 어울린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우리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변희재 대표 팬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두 번째, 뜬금없지만은 제 친구입니다. 바리톤 우리 윤선희님 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JYP 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 박수 적으면은 변 대표 남겨두고 갈 생각이었어. 실제로 변희재 대표가 없었으면 100회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 변희재 대표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를 마키아벨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마키아벨리가 저보다 딱 500년 먼저 태어났어요. 제가 69년생인데 마키아벨리가 1469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마키아벨리라고 지었고 그래서 이탈리아 유학파 바리톤 가수를 100회 특집에 제가 모신 겁니다. 네. 1469년이면 600년 차이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600년. 네. 옛날부터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또 사랑은 100년의 사랑이기 때문에 100년을 압축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아마도 꼭 있어야 될 사랑을 우리가 노래로도 한번 부를 겁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그게 다야? 원래는 이게 다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네. 변희재 대표는 굉장히 시크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마키아벨리는 제가 하는 방송 중에서 사실은 가장 부담 없고 가장 신경을 안 썼던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매불쇼다 그러면요 체육이 거의 비상벨을 울려버린다. 조회수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또 좀 이제 좀 투자해서 만들었던 변강세 프로도 그렇고 우리 똑같은 스픽스인데 왁자지껄도 그러는데 마키아벨리는 어느 누구도 이 압박을 준 적이 없어. 압박하면 안 해. 조회수를 올려라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냥 둘이 그냥 뭐 대화 쭉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방송을 많이 해보지만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5만 정도로 나는 찾아봤는데 그 마키아벨리 프로그램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보시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고급지세요. 고급지는데 이 연애 오락 이런 것들을 만 좋아한다라고 이 제작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죠? 네. 변희재 대표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어울려요. 그렇죠. 서울대 나왔잖아. 네. 자, 셀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안 시켜줘가지고.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 성악가 윤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박수 치실래요? 박수 네,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변희재 대표하고 대담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게 이 많은 곳에 나오시잖아요. 출연을 하시잖아요. 자꾸 예능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좀 아쉬웠는데 사실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정통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진영 교수님의 어떤 그 무게감도 있지만 변희재 대표가 오히려 진중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울린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저도 마키아벨리를 아주 애청하고 있죠. 예. 근데 본인 오늘 예능 담당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피렌체 사람이에요. 피렌체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이제 르네상스의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키아벨리를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요. 마키아벨리적이다 이러면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종교에서부터 정치를 독립시킨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해요. 그전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윤리에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권력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의 독립 그리고 민주 정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혼돈하는 것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쓰니까 마키아벨리는 이제 군주정의 옹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군주는 그냥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당대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은 근데 다 민중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맞죠, 변 대표님? 그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 마키아벨리는 빛과 그림자가 다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이면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흔히 마키아벨리가 누구냐 그러면요, 지금 그 유튜브 방송하는 윤창중 씨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왜냐하면 이 윤창중 씨 방송 보면요, 엄청 이제 이분이 어쨌든 그 기자 생활 40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정말 나쁜 정치 공작 이 수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얘기해줘.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매일 보는데 이 정치인들의 정말 이 썩어 빠진 수법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때문에 이제 일반 민중들이 아는 거야. 이 기득권 세력들 이런 놈들이구나. 그래서 개명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법들을 막 떠들면서 나를 써달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윤창중 방송이 딱 그거거든요. 본인이 막 정치권의 수법들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 그런데 실제 현재 윤창중 씨는 나를 써달라고 외치고 있거든. 윤창중이 그렇게. 네, 내가 이런 이 공작들을 많이 할 줄 알고 알기 때문에 써달라서 사실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피렌체에 있는 이런 일반 이 서민 군중들에게 정치를 깨우쳐 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의 기사의 목적은 군주의 이제 이른바 완전히 가신이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정말 본질을 꿰뚫어냈네요. 제가 이 프로그램 마키아벨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저를 써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책에 로렌조 대 메디치에게 받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메디치가 누구 하면 메디치 정권 그 메디치예요. 우리 대표적인 은행가 메디치. 그 메디치가 그 당시에 이제 피렌체의 이제 참주라고 합니다. 참주라는 게 좀 독재자 이런 개념인데 그 사람한테 나를 써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현실 정치는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군주론 책이 남아버렸지 자신의 정치는 잘 안 풀렸죠. 윤창중 씨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안 풀려야 돼요? 그 메디치 가문이 은행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약을 메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메디치 가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의 원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문화예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도 했었고 그렇죠. 메디치 가문. 마키아벨리가 결국은 정치를 못하고 역모에 연루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면은 극작가가 돼요. 극작가가 됐는데 또 데이트를 칩니다. 아주 통속 소설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년에 그냥 짭짤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 마키아벨리가 당한 고문 중에서 이렇게 바닥부터 이렇게 해서 이 몸을 묶어서 이 천장까지 끌어올려 떨어뜨려. 네, 이런 고문을 당했어. 네, 그 당시 고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윤석열이나 저나 감옥 얘기 한다는데 감옥 같은 데서 어쨌든 고문은 안 하기 때문에 고문한다 그러면 좀 겁을 먹을 텐데 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되는데 뭐 얼마나 그래. 느낌은 윤석열을 고문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고문은 무서워요. 아픈 거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고문 당해 보셨어요? 아니 안 당해봤죠. 네. 자 오늘은 우리 팬들이 사랑 고문을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팬분들 중에 한 분이 케이크 사가지고 오셨다는데 케이크 준비됐나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유학파 바리톤 우리 윤선희 가수께서 이탈리아 노래를 먼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불러야 됩니다.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시작부터 이제 이탈리아 가곡을 한 곡 불러달라고 하셔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사실 이 마키아벨리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의미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사실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꾸준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물망초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나를 잊지 말아요. 논티 스코르다르 디메인데 MR도 없고
그냥 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수는 이거 우리 축하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팬들이 들고 와주셔야죠. 예, 예. 자. 네. 와. 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갑니다. 100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게리잔 때문에 자, 다시 보세요. 두 분이. 네. 둘, 셋. 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거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좀 뜬금없긴 한데, 이런 게 너무 익숙해서. 제가 일어서서 부를 수 있나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Partiro non le rondini dal mio paese freddo e senza sole. 이태리어 모르시죠? 예, 막 부를게요. 예. Cercando primavere di viole, nidi d'amore di felicità. La mia piccola rondine partì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tì. Non ti scordare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on ti scordar di me.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가수 맞네.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뭐 대충 MR 틀어놓고 적당히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가수로 먹고 사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망초가 포겐미낫. 네, 포겐미낫이죠. 네. 그 꽃말이기도 하고, 예, 나를 잊지 마세요. 그 옛날 김희애가 불렀잖아. 나를 잊지 말아요. 그게 그 노래인가? 이런 거 부를 줄 알았어 나는. 그렇군요. 네. 변 대표님도 노래 좀 하세요? 제가 사실은 원래 올드팝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올드팝을. 이 윤석열 때문에 어디 가서 팝 좋아한단 말을 네, 이것도 못하고 네. 원래 제가 술도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술 좋아한단 말을 진짜 못하고 두 가지 이미지를 완전 망쳐놨어요. 일단 저기 다리는 쩍벌 아니죠? 딱 붙죠? 쪽벌 그럼 됐어요. 예. 사실 그 윤석열이 이번에 미국 가서 부른 그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가 어려운 노래기는 해요. 보통 일반인들이 부르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노래기도 하고, 근데 이 윤석열 씨가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기는 한 것 같고, 노래 소질이 있기는 해요. 예.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술 먹고 노래방 다니고 많이 했으니까. 뭐 박자도 다 틀리고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해내는 거는 못하는 건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한 1년이 다 됐어요. 지옥 같은 1년인 것 같아요. 지옥 같은 1년인 것 같은데. 변 대표님은 근데 좀 할 일이 생겨서 좋았겠어요? 싸워야 될 대상도 생기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한 1, 2% 이긴다고 저는 계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심상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이겼을 때 제가 우리 독자들 카페에다 그랬어요. 미디어치로 볼 땐 잘 됐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극이겠지만은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날 저는 선거 있었던 그날 저는 퇴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자는 아예 당선되면 안 되는 자기 때문에 국정 운영할 거 볼 것도 없다. 네. 그날 우리는 퇴진운동 선언을 했어요. 그건 사실은 태블릿 PC 조작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는 있었겠네요. 다 봤기 때문에 아니 검사가 조작을 하는 검사다. 대통령 되면 뭐 할지 뻔한 거고. 예를 들면 의사 출신이 대통령 됐다 치자. 의사가 돈을 벌려고 환자에게 뭐 나쁜 약을 먹이고 이런 짓 하는 의사가 대통령이 똑바로 하겠냐 이거죠. 뻔한 거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인기는 더 올라가셨겠네요.
제가 이게 올라갔죠. 올라갔잖아요. 예. 여기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예. 정신없이 바쁘게. 뭐야 그러면 알고 보면 윤석열과 변희재는 동업자? 그 문재인 정권 때는요, 제가 이제 거의 바닥 제야의 야인류만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오게 된 계기에서 이 끌어올린 사람이 3명이 돼버리는데, 네네. 그게 김용민하고, 예. 김용민하고 제가 이제 막 공동 투쟁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매불쇼의 최욱, 그저 YTN 뉴스킹의 박지훈, 그게 같은 주에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셋 중에 누가 변희재를 키웠냐 가지고 싸우더라고. 일단 박지훈은 아니야. 박지훈은 아니야. 일단 박지훈은 아니야. 제가 지훈이 이제 고향 후배기도 해서 친한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기회를 잘 노려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 탄핵물 운동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입니다. 막 법원이 판결내는 거, 헌재가 판결내는 걸 다 엎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진적인 운동이니까 제가 제야 있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윤석열 덕에 올라온 거죠. 덕에. 윤석열이 키운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안진걸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근데 그분은 원래 크지 않았던가? 별로 안 컸어요. 안진걸이 누군지도 몰랐어. 보이지도 않아. 키도 작고. 우리는 광우병 촛불 때부터 저희 안진걸하고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박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촛불만 들었다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진걸은 저는 많이 주시하고 있었죠. 요자를 잡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럼 그 전에는 안진걸하고 이렇게 좀 적대적 관계였겠네요. 제가 한번 칼럼도 쓴 적도 있더라고. 안진걸을 잡아야 된다. 안진걸을 잡아야 된다. 광우병 거진단독의 주 안진걸이 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2008년. 네, 2008년 때 칼럼 있더라고. 제가 항상 주시하고 있었죠. 윤석열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상식 있는 사람의 대동단계를 만들어낸 매개체네. 그렇죠. 윤석열 때문에 동서가 지금 화합되고 있고 전 국민들이 단결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변희재 대표하고 저 김용민 그 이사장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 집회 무대에 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목표가 같으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끌어내리자.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두 분하고 저는 좀 달라요. 달라요. 좀 다른 게 문재인 정부 때 따뜻했어요. 고위공직자도 했고 뭐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혜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다음에 쫓겨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친일 부역자들 우리가 응징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응징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품었어요. 변 대표님 기록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기록이요? 네. 머릿속에 윤석열의 악행과 그의 부역자들. 저는 책을 썼잖아요. 윤석열의 조작 수사에 책을 관련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관해서 윤석열에 관련 모든 수사들을 제가 다 들여다봤을 때 단순한 박 대통령 탄핵 수사뿐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뭐 걸렸다면 다 조작 수사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 편에서 수사, 권력이 원하는 수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웃긴 게 아니 2006년도 BBK 특검 때, 2008년에 이제 대선 끝나고 했으니까. 윤석열이 그때 BBK 특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BBK 특검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형편없는 특검이 그거죠. 그렇죠. 아니 그 특검이 BBK 면죄부를 줘버린 거지. 그렇죠. 그 대통령을 신임 대통령을 잡는 특검이 들어갔으니 그 특검이 똑바로 수사했겠냐 이거예요. 그 특검에 들어간 게 윤석열이에요. 들어가서 BBK 다 무혐의 주고 그 문제가 됐던 다스 이명박 거 아니다 면책 줘서. 그걸로에 대해서 이명박이 이제 봉헌 인사를 해줘가지고 쭉 윤석열이 성장했거든요. 윤석열이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살만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쫙 올라갔어요. 조거석 승진. 가장 쿨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야 문재인이 이명박이 잡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똑같은 사안 다스를 이번에는 이명박과 맞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는 권력을 시키는 대로 수사해가지고 출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사실 검찰에 많은데 그 짓거리 하다가 조용히 가서 변호사에서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자 대통령이 됐으니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닌 거죠 이거는. 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실명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박지원 아닙니다. 아니, 특검 때 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으로. 검찰총장 아닙니다. 박영수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왜 못해? 자, 예, 정답. 매 이야기도 하고 뭐 해야지. 네, 청와대 출신입니다. 청와대 출신. 노영민입니다. 뭐 또? 뭐 그쪽 그 어디선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팬들 시청자들께서 두 사람 이름 저는 이야기한 적 없어요. 예.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 둘 셋. 또 장성철? 장성철. 자 나중에 편지 봤을 때 자막 넣어주십시오. 네, 자막 넣어주십시오. 네. 자막에 피트바이 저기 마키아벨리 팬클럽 일동. 네. 곧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네. 양노구나, 양노. 네. 그렇죠.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품님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제일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잘못했죠. 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사실 뭐 나열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뭐 외교. 자, 윤석열의 3대 실책 한번 들어주세요. 3대 실책, 국제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국제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만들어준 자들에게 뭣도 모르고 부역하고 있다. 네네. 지금 그들이 청구서를 계속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 국민들한테 고통은 더 가중이 되는데 세수는 또 덜 거친다고 하고 네네. 분명히 어떤 곳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능하러 오신 분이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요? 네, 노래할까요? 네, 그런 세 번째는? 세 번째,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심각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더라도 오늘 만남이 뭐 아주 잘 이루어졌어.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변희재 대표님께도 제가 같이 물어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100가지?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사안이 아니야. 뭘 절묘하게 넘어가는데. 따져야 될 그 상황을 이미 한참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잘못된 인간이에요. 여기서부터 틀려먹었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영삼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중에 비판 많이 받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지력도 딸리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망친 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쓴 대통령들 내가 볼 땐 다 그랬던 것 같아. 뭘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야. 능력도 안 되는지 뭐 운이 없던지. 근데 윤석열은 무슨 차이겠냐? 잘하겠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야. 이거는. 그게 어디서 들었냐면요. 아니 검찰총장이나 지금 뭐 법무장관 한동 마찬가지인데 그럼 자 누가 시켜줬어요 검찰총장을.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법치주의 구현이 1순위 목적인데 그런 미션을 받은 자가 수사를 조작날조하겠다? 이건 머릿속에 법치주의가 없는 거죠. 끝장을 내겠다는 얘기지. 아예 이 검찰총장인 지위를 위해서 내가 법치주의 끝장을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조작날조 수사하지 않겠어요? 증거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한 자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통령직을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고 검찰총장 때 조작으로 출세하거나 똑같이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해먹을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매불쇼 방영됐을 때 윤석열의 하루는 뭐냐, 술 좀 깨면은 이제 오늘은 무슨 나쁜 짓을 해볼까 이거예요. 이거 매일같이 오늘은 또 어떤 놈을 괴롭힐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래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 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윤석열이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유로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뭐 영어를 섞어 쓴다든지 뭐 또 밀턴 프리드만의 그 자유를 얘기하면서 밀탑 제관데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 이하의 것도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들리는 얘기에 국무회의를 하면 윤석열이 거의 30-40분 동안 혼자 설교를 한대요.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그 보좌진들이나 뭐 또 국무위원들이나 다들 나름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왜 녹음을 하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3, 40분을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녹음을 해서 그렇게 계속 들어봐도 또 못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제 요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위에 있다. 그렇죠. 근데 김건희보다 천공이 위에 있다. 또 근데 알고 보면은 건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건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건진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건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아요. 그 건진이라는 사람은 저희 방송의 독자분이 10수년 전에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전에 건진과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해외 중국도 가고 뭐 이렇게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건진이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도박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을 물쓰듯이 쓰고 또 도박장에 한번 가봤대요. 같이 따라 경마장에 말밥 준다고 하잖아요. 경마장에 가면 이 돈을 거는 단위가 다르대요. 그럼 덩치도 크겠네요. 그럼 뭐 저기 뭐 살아있는 소 껍질을 벗기려면 아주 덩치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악하게 생겼죠. 인상을 보면 아주 사악하게 생겼는데 뭐 술과 여자, 도박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 지난번에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국방부에 왔다 간 도사가 천공이 아니고 건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뭐 알 수는 없고 머리 길렀다고 하니까 우리 식품님도 오해받으실 수 있다. 용산은 함부로 가지 마세요. 용이 와야 돼.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성은 딱 이 검사 이것도 조작날조 검사들과 무속 집단의 연립 정권이라고 봅니다. 연립 정권이다. 야, 나쁜 것만 다 모아놓은 거죠, 뭐. 그러면은 이게 박근혜 최순실 이야기처럼 샤머니즘 이런 식으로 외국 언론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터져 나가면은 즉 이해 안 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절반은 검사들의 그 편협한 사고, 그 절반은 무속인들의 사고. 이거에 섞여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윤석열 감옥에 들어가서 수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마 무속인들을 총선에 공천 주고 하진 않겠죠? 아니 모르죠 또. 천공이 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정치 무대 나온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출마할 수 있겠죠. 제가 들은 제일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윤석열의 이제 선배, 그 검사 세계 아버지 뻘 되는 분들, 정말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 그분들 무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죠.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 듣고 수사하러 갈 때, 그다음 또 자기들 진급 일이 있으면은 늘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점을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본인도 이 천공을 처음 만난 이유가 특검 때 이제 박근혜 삼성 뇌물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삼성도 만만치 않고 박근혜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겁이 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김건희가 천공 데려와서 천공이 잡아넣어라 해가지고 잡아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사람들이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범죄 자면은 이지용도 박근혜 잡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 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진실에 대한 이런 이 감수성이 없이 그냥 내 출세를 위해서 이놈 잡으면 성공합니까 못 잡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무속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순서는 어떤 것 같아요? 윤석열이 와이프는 업자잖아. 장모부터 업자를 사귀고 난 이후에 무속인으로 넘어갔을까요? 무속인이 업자를 하고 결혼하고 하라고 해서 갔을까? 순서가 어느 게 빨라요? 사법고시를 구수했잖아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사법고시 구수했으면요 거의 무속에 빠진다고. 무속에 빠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법고시 한 번 치르는데 그 비용이 엄청난데 윤석열이 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받쳐주니까. 스폰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구수까지 하려면은 이제 한 4수, 5수 때부터는요 도사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상한 도사가 너 된다 구수하면은 구수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맞아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한 것도 무슨 모 스님이 또 이상한 또 중매를 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무당들이여 다 스님이라는 그 이름 쓰는데 그 조계종 불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법살인 스님이니 그냥 다 무속인들이 불교로 사칭해서 쓰고 다니는 뿐이지 그냥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소개해줬다는 게 신모
스님이거든요. 무정이라고 불리는 무정, 신모 무정. 스님. 그러니까 그게 라마다 르네상스까지 넘어가서 조나묵과의 관계 그리고 또 충청도 스님이 출신. 라마다 르네상스를 다녀요? 그러니까 조나묵 회장의 아주 항상 같이 다니는 왜 보통 권력자들이나 또 기업가들이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점쟁이를 데리고 다닌다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저놈이 나를 배신할지 안 할지를 항상 이 사람을 파악을 한다는 관상 거죠. 보고. 그 사람이 바로 그 무정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 충청권 출신들의 어떤 권력자들, 검사들 이런 인연으로 조나묵 회장과 오랫동안 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 뭐 거사, 법사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정통 스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도 낙방 거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질문, 이거 이제 노래를 가기 위한 이제 그래요? 미끼용 질문인데, 과연 윤석열은 김건희를 사랑했을까? 김건희는 윤석열을 사랑했을까? 먼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성 간의 사랑으로 얘기하면 저는 둘 다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랑하지 않았을 거다. 네, 지금 하고 다니는 건 봐도 네. 사랑을 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성이 일단 네. 제일 쉬운 게 김건희 어쨌든 뭐 잘했든 못했든 챙겨 입어요. 챙겨 입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여성 중에서 그 자기 남자 애인이나 남편을 자기는 챙겨 입는데 윤석열을 적골로 하고 내보내고 같이 나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넥타이를 그냥 이렇게. 네, 넥타이고 바지 거꾸로 입고 머리 산발하고 다니고. 왜냐면은 그 모든 이제 이 비판이 그 여자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너는 차렸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절대. 근데 뭐 어디 둘만 나타났다면은 어제 김건희 챙겨 입어. 근데 한 명은 거의 산발에서 나타나질 않나. 그거 보세 다 있어요, 그거. 바지 하나, 옷 하나 똑바로 입은 걸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그건 둘이 사랑하는 관계일 수가 없죠. 옷 차려입는 거 봐서 사랑이 없다. 자, 우리 시풍님은 누가 좀 챙겨줍니까? 옷 차려입는 거? 예, 저는 뭐 챙겨주는 사람이 있죠. 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저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그분 왜 오늘 안 오셨어요? 자원봉사자. 그 여행 갔어요. 여행 가셨어요? 여행 가셨어? 제가 변희재 대표님 이 코디 해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맞아, 현장에도 같이. 저도 좀 해달라고 제가 오시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틈에서 우리가 변희재 대표님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오, 아마 방송 사상 최초 아닌가요? 네. 노래 노래 변 제목. 대표의 노래. 그것은 과연 사랑일까? 그런가? 우리 변 대표님 노래 하나 들어야죠. 근데 이 노래를 변희재 대표님이 정말 잘 불러야 돼요. 예. 지금 윤석열과 노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변희재 대표님이. 이게 예. 그래도 이런 건 좀 아는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가 지도자가 나가서 노래할 땐 가급적 다 아는 걸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아는 노래 불러요. 아메리칸 파이가 물론 뭐 완전 무명 노래는 아닌데 이건 그렇죠. 거의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도 이미 정신 상태가 국정 수행하는 이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자, 일단 노래의 선곡에서는 본인이 이겼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아는 노래 불러야 자, 노래 제목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Perhaps Love. 네. 많이들 아시겠죠, 이거. 네. 존 덴버하고 플라시도 도밍고. 네. 이거 그냥 노래방에서 저도 마치 윤석열하고 똑같이 이게 노래방 밖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마이크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십니까? 네. 예. 자, 한번 가볼까요? 네. 네. Perhaps the love you like a la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Did this tree keep you comfort? Did it dare to keep you warm? And in no time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no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All love is like a cloud, the storm as strong as steel.
or summer way only be, a summer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you'll never see, and some say let them know. Perhaps the love you like the ocean, put a complete, put a ch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or thunder when it rains. If you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와우. 자, 다시 한번 저기 윤석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쳐주시고, 윤석열보다 훨씬 나은데. 자, 윤석열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물구나무 써서 8,900이 100번. 오, 자, 이거 굉장히 실력 중요합니다. 있으시네. 오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변희재 vs 윤석열 대결이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감방 갈 것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래 대결에서는 변희재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사상 최초예요, 그죠? 노래하신 거. 불러보신 적 있어요? 락TV라고 예. 보수의 음악 채널이 있어요. 어. 현장에서 음악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좀 여러 번 팝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다 영상 내리려고 그래요 지금. 자, 이 윤석열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태영호. 태영호 사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태영호 말, 그쵸. 이건 뭐 파문. 나중엔 참사로 기록될 것 같아요. 참사가 될 것 같다.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일단 그 제일 먼저 태영호가 보수의 아이돌로 떴다라고 예언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보수의 아이돌로 뜬 것까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태영호의 이 공작은 성공했는데 보수의 리더 어디 희망으로 뜬 건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정치,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북한식, 김일성식 정치밖에 모르니 도저히 지금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정치 활동이 안 되는 건데 하나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터졌는데 사고를 수습하는 방식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수습할 거 아닙니까? 적당히 징계하고 적당히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렇죠. 나는 그것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게 태용호는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천리마야. 그냥 한번 찍히면은 그냥 고사포 총살 아니면은 아우지거든. 그렇죠. 그런 것만 본 사람이 징계를 한다? 징계를 당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징계당하는 느낌은. 아우지 탄광이네. 그래서 지금 김재원과 태용호의 하는 행태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네. 김재원은 사방팔방 사과하고 다니고 네네. 태용호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막 덤비고 다니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하면 원래 민주주의 사회는 그걸 관용으로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짓밟아서 끝장내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징계를 내리는 순간에 아마 태용호가 또 뭐 하나 엄청난 거 폭로를 할지도 몰라요. 자폭할 수도 있다. 자폭이 아니죠. 그건 이제 태용호가 질러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태용호는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훨씬 무서운, 물론 그 친구도 이 자리에서 그냥 몇 대 때리면 물론이지만 윤석열에 비해서는 무서운 김정은이 뒤통수 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 고위급 정치인들은 언제 아우지 끌려가고 언제 총살 갈지 모르고 다 망명 준비를 해서 모든 걸 도청하고 그냥 자료 다 모으고 있어요. 그거 들고 튀는 거거든요. 태용호는 그거를 이미 한 번 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자기를 내친다? 뭘 터뜨리고 얼로 튈지, 도쿄로 튈지, 베이징으로 튈지, 다시 평양으로 튈지 예측 불허야 이건. 야, 내가 뭐 한 번 배신하고 넘어왔는데 두 번 배신 못하겠어 이런 건데. 자, 이진복 그 수석이 정무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용호한테 전화했다. 뭐 그런 녹취록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관계? 짐작하기를.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볼 때 이게 과연 의도적이었을까 생각을 하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뭐 보좌관이 흘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보좌관이. 네. 예. 보좌관을 쥐잡듯이 잡잖아요. 가능성은 많은데 그냥 보좌관하고도 정상적인 소통이 되겠습니까? 네. 평양식으로 했겠죠. 평양식으로 똑같이 말안 들으면 자아 비판시키고 천리만 해고시키고 상호 비판시키고 이거 기사가 나갔어요. 네네. 북한에서의 상호 비판은 건 뭐냐면은 너 얘 죽여, 너 얘 죽여 이거거든요. 이런 거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보좌관들에게. 네. 그래서 저도 내가 알고 있는 보좌관들이 있는데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주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폭로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것도 이것도 이제 CBS의 기사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태용호식 정치다. 자기가 먼저 까버려서 지금 네. 징계를 당할 위기니까 너희 징계하면 너희 죽어 청와대 대통령실 태용호식의 북한에서 배운 협박 정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고위층한테 들은 이야기는 태영호, 김재원 둘 다 족보도 없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 뭐냐면 친윤도 아니다. 견제 세력. 친윤도 아닌데 아스팔트 보수의 지지라든가 유튜버의 지지로 뜬금없이 1등하고 최고위원회 들어왔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구 쪽이에요. 한 사람은 강남 쪽이고 정말 좋은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냥 두고 봐줄 수 없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아, 견제 세력들이 있군요. 네, 그런데 태영호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끈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거래가 끊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 거래가 뭐 불순한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술만 취하면 전화한다 그래가지고 태영호는 그 도청하고 녹취는 것들은 생활화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 북한 외교관 뭐 영국 공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식 외교관을 생각하나 본데 북한의 외교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작 정치하는 사람. 공작 정도가 아니죠. 버마 아웅산 테러 살인 사건 저지른 그 전부 다 북한 외교관들이란 겁니다. 마약 팔아먹고. 칼기 폭파 사건 그거 북한 외교관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김정은 때 김정남 친형 암살 사건 다 북한 외교관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태영호는요 테러리스트야. 아. 뭘 하고 다녔겠어요 유럽에서. 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교양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막무가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도청 뭐 이런 거 녹취 완전 생활화돼서 윤석열이 아마 다 따였을 거야 아마. 전화한 거. 그거 이제 그러니까 야 CBS에 좀 북한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야 이거 태영호 터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감안하고 있어야 되고 뭘 더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죠 이거. 태영호 쪽이. 그럼 우리가 태영호 살살 꼬셔야 되나? 그럼 태영호가 의도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태영호가 그것도 의도하고 가능성을 완전 달아두면 안 되고 태영호가 오늘도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었어요. 기자회견 나와서 난 사실 아니다. 끝. 언론이 잘못했다. 정상적으로 태영호가 사실이 아닌데 이진복이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닌데 이진복이 나 공천을 뭐 주기로 했다 이런 거는 사기쳤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지. 이진복한테. 그렇죠. 네. 이진복한테.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아니 이제까지 느낌을 보면은 태영호가 대통령실에 바짝 엎드린 느낌이었는데 오늘 발언은 그런 게 아니야. 배째라 이거야 뭐 어디다 여기도 태영호도 보면 별 주어가 없어.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겠다 이러는데 그게 언론을 보고 향하는 건지 민주당 보고 향하는 건지 대통령실 보고 향하는 건지 주어가 없어. 근데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의 이 수석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는 밝혔어요. 어제. 네. 예, 없다라고는 밝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이렇게 정도 했으면 이제 경징계로 끝내주기를 태영호가 기대할 텐데 마치 이제 숙청처럼 보여진다 태영호가 느끼기에 이래 버리면은 이진복이랑 녹취가 없겠습니까? 그것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징계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쯤 되면은 태영호와 이진복이 통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 주장 정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대? 근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관한 해당 사항은 자동으로 원래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공천 개입이죠. 자동으로 수사하게 돼 있는데. 근데 뭐 보나마나 수사 안 할 것 뻔하게 기다릴 것도 없어요. 수사를 안 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네네. 당장 발의가 돼도 이거는 박근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명확하고 그 수사단장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악소리도 못 내. 그냥 가야 돼요. 특검 바로 그냥.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특검으로 가면은
증거가 나오면은 다 죽는 거고 태영호고 뭐 이진복이고 윤석열까지 다 죽는 거고 증거가 안 나오면은 나는 저거 분열이 생기는 특검 거죠. 해가지고요 태영호 집이랑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요 무지막지한 거 다 나올 거라 봐요. 태영호. 아마 내가 볼 때 김정은하고 통한 것도 다 나올 수 있어요. 태영호. 헐. 그래서 이거 야당이 무조건 특검에서 태영호를 잡아야 된다니까. 뭐가 있을지 몰라 걔네 집에. 박지훈 변호사가 어전에 방송하다가 자기가 태영호랑 싸우면 이길 수 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파이팅 해가지고. 아니 에이. 싸우다가 이 독극물 스프레이하는데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태영호 씨가 62년생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몸이 보통 몸이 아니야. 단단해 보여 보기에도. 운동 제대로 한 사람이야. 변 대표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영호 뭘 주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무기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태영호가 우리 남쪽을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의심까지 드네요. 변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북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아니 저는 이제 스파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지 뒤통수를 치며 움직이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김정은 뒤통수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윤석열하고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잘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들어왔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놈하고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거래를 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수단을 갖고 있는 게 태영호하고 그 와이프 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평양에. 황장엽이 건너왔을 때 황장엽 일가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태영호 가족이 한 명도 수청 안 당했어요. 한 명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걸 이제 부인은 태영호 부인까지 활동을 해요. 태영호 부인이 진짜 백두혈통인데 네. 자랑스럽게. 태영호 부인이 옛날 우리 지금 평양에서 이런데 뭐 오진우, 오국열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치산 사령관들의 가족이에요. 김일성과 친구 그룹 정도 되는 사람들의 뭐 손자나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망명을 왔고 태영호 부인이 지금 자서전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데 강연 다니고. 김정은이 가만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는 이건 모종의 뭔가 없으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불가능해요. 일단 이게 엄청난 폭탄인 거는요. 지금 태영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못 해요. 태영호를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태영호를 적당히 조정한다거나 뭐 어떻게 얼버무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녹음 파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언론도 추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태영호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 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태영호가 보기에 개뿔도 아닌 거야.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에서 태영호가 누구 말을 믿고 내가 징계를 받아들인다. 누구 말을 믿고 내가 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 건데 태영호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태영호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태영호도 이자들을 안 믿을 거고. 서로 못 믿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둘 다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도 오픈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영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원은 자기가 쳐봐야 한국에서 놀지만요. 태영호는 당장 베이징 그 시진핑하고 들쳐서 가도 돼요. 태영호는 평양 정보 있죠. 서울 정보 다 있잖아요. 정보로서 워낙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들칠 수 있죠. 기시다고 다 돼요, 다 돼. 그냥 들고 튀면 되고 이미 태영호는 헌법수항으로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감시 들어갈 수도 없어. 네네. 그러니까 원래 고위 탈북자들은 다 감시가 따라붙는데 네네. 이걸 태영호는 해제시켜 버렸거든. 언제 터트려서 일본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이거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와, 그럼 태영호가 중국 가가지고 그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윤석열 거 까주면서 지금 안 가지면 중국이 윤석열 손본다 그랬는데 네네. 중국 가면 얼마나 대우 잘 받겠습니까? 완전 잘 나가네. 참 이게 웃기는 게요. 노변 불러야 되겠다. 북한의 독재 정권에서 잘 나가다가 한국의 독재 정권에서 또 잘 나가다가 중국 가도 독재 정권이니까 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변희재 대표님 중국은 가보셨어요? 중국은 최근엔 제가 이제 중국에 못 가요. 근데 중국 그 과거에 많이 갔었어요. 중국 가면 대우 받습니까? 제가 못 봤죠. 무슨 대우를? 대우 못 봤어. 아니 대우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대만의 그
독립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 중국 가면요 잘못하면 수용소 걸려가요. 중국에서 싫어하겠네요. 그 걸려 있어요. 미국에서는 변희재 대표 좋아요? 미국은 이제 제가 이 카투사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은요 카투사 출신들은 비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미군에서 복무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입국이 안 될 겁니다. 중국은 입국이 안 될 것 같다. 대만의 그 독립파 부총통을 제가 초청한 게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태용한테 조금 밀리네. 태용은 일단 3개국에서 대접받는데 중국에서 좀 밀리네요. 윤석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윤석열 미국에서 좋아하고, 자, 변희재 대표 미국에서 좋아합니다. 그다음 일본에서 변희재 대표님 좋아해요? 저 일본에서 좋아하죠. 왜 좋아요? 변희재 대표님은? 저희도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일본하고 이제 큰 차원에서는 일본하고 잘 풀자는 노선을 해왔었기 때문에 미디어치에서 일본하고 교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윤석열이가 저희가 미디어치보다 3배, 4배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원래 미디어치가 친일 매체로 규정돼 있었는데 우리가 봐도 이건 윤석열이 그냥 너무 막 나가니까 자, 중국은 사이가 안 좋고 다만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른바 미디어치하고 교류를 하는 그 친한파 보수주식인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어치하고 매우 깊은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많이 줬죠. 윤석열이라는 정보를. 믿지 마라. 저 사람은 친일파도 아니고 그냥 제정신 아닌 사람이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저 인간 믿고 갔다 큰일 난다. 그래서 니시오카 스토무가 일본 내 칼럼 많이 썼어요. 윤석열 믿지 마라. 무슨 친일이고 뭐고 철학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자는. 중국에서는 이미 윤석열의 본질을 꿰뚫고 한국 국민과 윤석열 정부를 분리해서 사고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중국과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에 여지는 남겨두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답니다. 맞아요. 그런 정도면 좀 정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기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1월날 방송되나요? 네네. 한국에 와 있겠네. 1월날 그렇죠. 난 저렇게 정상회담을 저렇게 빨리 잡아서 오는 거 내가 정말 처음 보는데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4월달에 미국 갔다가 지금 온 지 얼마 됐다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기시다를 만난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강대 국가의 이 공동 정상 성명을 발표하려면요 한 달간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의뢰 위치에서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계속 줄다리기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한 달간 줄다리기 했는데 다 털렸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기시다가 또 온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외교팀은 일본하고 아예 협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뭐 협의 안 하고 뭐 이번에는 좀 일본 엔카 한 곡 불러주겠죠. 그냥 오는 거잖아요, 기시다가. 이거. 브루나이트 요코하마 이런 거 부르겠네요. 이거는 이미 기시다가 본 거야. 실무회담 같은 거 필요 없다. 밀국 가서 오므라이스 먹이고 맥주 폭탄 먹이고 노래 부르게 해주면 다 퍼지는구나. 그냥 달려오는 거야. 그냥. 지금 그리고 윤석열 보면요 신났어요. 아메리칸 파이로 떴다고. 신났지. 표정을 보면은 황홀해. 기시다는 이때다 이때. 이때 최은재 빠지기 전에 빨리 가서 해먹자 해가지고 달려오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홋카이도에서 정통 가라오케 기계 들고 옵니다. 그 미국의 그 온라인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하고 거의 뭐 1, 2위를 다투었단 말이죠. 그 끝에서 꼴찌에서. 근데 기시다 지지율이 최근에 50% 넘어갔어요. 네. 기시다가.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잘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리고 기시다의 지지율을 올리고. 바이든도 아마 50 넘어가지 않을까. 좀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갔고 네. 기시다는 이제 60을 돌파하려고 이제 한국이랑 빨리빨리 온 거죠 지금. 아마 바이든은 후발 선물로 양주 세트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가 오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제 뭐 제2의 건국 이런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지 일본의 아주 큰 우한 덩어리 하나를 처리한다라는 사명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 일부가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된다. 태평양에 뿌려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마 본질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일본이 궁극적으로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과거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 자위대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근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 5개잖아요. 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죠. 근데 이미 바이든도 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미 내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내거는 조건이 있어요.
일본과 지금 독일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5개에서 7개로. 근데 일본 너희들은 그 전후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라. 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북한의 전쟁 배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면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란 말이죠. 근데 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면 뭐가 가능하냐면 영토 확장이 가능하고 그 세일즈 모델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저는 궁극적으로 그거다.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가서 배운 겁니까? 아니요, 이탈리아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네. 원래 이제 그 정치학의 굉장히 메카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아는 이제 정당론에 나오는 뭐 사르토리,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듀베르제, 뭐 미헬스, 뭐 이런 사람들, 샤트 슈나이더 이런 거 들어보면은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이 이탈리아 아니면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 선진국은 미국이라기보다는 독일을 최고의 이제 정치 그렇죠. 선진국으로. 사실 유럽 사람들은 미국의 그 얼마 안 되는 역사를 아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뭐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니까. 그렇죠. 자, 이쯤에서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또 노래 한 곡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키아벨리 100회 특집 곡을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도 되는데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스픽스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또 박진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변희재 대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그 음악 전공하면은 네. 휘파람 부는 것도 배우나요? 아니요, 안 배웁니다.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휘파람으로도 도레미파 솔라시 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그렇구나. 잘하네. 근데 저기 토크 적게 시킬 줄 알고 노래를 긴 걸 준비했네. 오래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4절 중에 3절만 했어요. 그럼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자, 우리가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게요.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최종 정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영호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폭발력이 있을까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의 예상에 더불어 가지고 최종 결론. 변희재, 윤석열 누가 먼저 학교 가나? 태영호 사태는 아예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동북아 전체를 뒤흔든다. 파장이 네. 커질 수 있고 네네. 그 파장에 윤석열은 직격탄을 맞을 거고 안 그래도 지금 물밑에서 윤석열이 위험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네. 그 지뢰를 건드릴 수가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대면은 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네네. 지금 TK를 놓고 윤석열이 박근혜하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벌이고 있어요. 그 박근혜 관련해서 그 계엄령 이 문제하고 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정치계 문제가 재수사가 들어갔는데 결국 수사의 칼끝은 박근혜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 TK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럼 박근혜한테 지금 간 게 제가 이제 이 윤석열을 칠 수 있는 태블릿 조작 무기를 또 주러 가는 건데 이렇게 좀 하나 붙어 있고요. 송영길 씨가 또 전쟁을 선포했어요, 검찰에. 네네. 저는 송영길 씨는 좀 파이터기질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민주당 사람들이 하도 너무 못 싸워가지고 내가 기대 안 하다가 송영길 씨는 좀 가다가 있더만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로 검찰하고 이 사람도 또 제가
그 물밑에서 전방위로 싸우고 있는데 태영호선까지 터지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윤석열의 그런 정치적 내공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결국 가지 않겠나? 그리고 뭐 윤석열은 끌려 내려오면 그 뭐 감옥행인데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한 가지는 이 윤석열이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끌어내는 방식에서 그냥 국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그래서 윤석열 그 집무실 앞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을 때 조용히 내려와서 그냥 가면은 약간 정치적으로 그냥 저 어디 멀리 저 바하마나 있는 망명 가라. 술 몇만 병 집어넣어주고 나오지 마. 평생 술 먹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먼저 감옥 갈 거다? 윤석열이 먼저 간다 어쨌든 그 이야기네요. 아니 뭐 하와이나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대요. 예. 바하마나 감옥을 안 가는데 저는 스타일이 윤석열이요 이렇게 정면으로 피바람 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질은 전혀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는 조작밖에 모르는 그냥 공무원 검사일 뿐이지 네. 혁명가 기질이 없기 때문에 한 100만 명 포위하면 저는 술 준다면 내려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좀 다수의 논자들의 차이인데 나는 너무나 윤석열 대해서 포악스럽고 막 잔인하고 웃기는 얘기야. 감옥밖에 집어넣는 게 없어. 고문도 안 해. 네. 그리고 감옥도 실제로 많이 못 집어넣었어. 몇 명 들어갔습니까 감옥 지금.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공무원이니까 둘러싸면 그냥 조용히 내려온다는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마키아벨리 100회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태영호의 태풍이 분다. 그리고 윤석열이 변희재보다 먼저 감옥 간다. 자, 여러분 동의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오늘 그 100회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파이팅! 변희재는 결혼식장으로 장가 보내자. 잠깐 보내자. 감사합니다.